일단 지금부터 해설과 해설 그리고 암기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다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봐봐. 01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림만 봤을 때는 자신감은 있었어야 되잖아. 그죠? 밑에서부터 A, B, C, D 각각의 권역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양희서 A 뭐라고 부르는데? 대륙권. 순서대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하잖아요. 일단 보기 기억에 그래프에 들어갈 수 있는 A의 물리량으로서 기압은 적절한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권의 층상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백히 교과서에 단어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라고 명확하게 워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단어는 적합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설령 기압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했으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건 간단하게 그냥 무조건 낮은 위치로 갈수록 기압은 계속 높아지는 식으로만 그래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더라도 가로의 물리량 A의 정체로 기압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기억이 그래서 뻔한 말도 그런 거 있잖아. 같은 말인데도 쟤는 왜 저렇게 얄밉게 하지 그런 거. 내가 느끼기엔 내신 시험이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뻔한 사실을 기억 보기가 되게 얄밉게 물어보고 있었고 그거랑 별개로 니은은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긴 하는 거죠. 안정한 층의 개수는 몇 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어디랑? 어디? 성층권이랑 열권이 대류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안정한 층이다. 그쵸? 혹시 이거 틀리신 분? 봐봐. 디귿은 좀 과했던 거 인정할게. 디귿은 확실히 과했어. 미래엔뿐만 아니고 모든 학교 교과서에 다 실려있긴 할 거야. 오존층의 높이가 지표면에서부터 대략 10, 20이 아니고 20에서 30 범위에 존재하고 있거든. 니네한테 저 정도 끌어까지 외우라고 요구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솔직히 디귿과 리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해도 상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차피 보기의 구성이 기역, 니은이 틀린 순간부터 무조건 답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라서 리을이 돼야 되는 거라서 에? 확실하게 근데 일단 버릴 수 있잖아. 기역, 니은은 확실하게 아닌 거를 확신을 가지고 버릴 수 있는 보기잖아.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줬으면 되고 이제부터 리을에 있는 요 표현 있죠. 리을에 있는 요 표현 전체 대기 질량의 99%가 32km 이내에 분포한다라고 하는 저 표현 지금부터 사실 명제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기선우 전체 질량 대기 질량의 99%가 몇 킬로 이내에 분포하고 있다고? 32km 이내에 분포를 하고 있다고. 예. 왜? 혹시 저기 두드림에도 그 숫자 나와 있어? 20, 30? 그림으로 나왔어. 이거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아까 말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다 말이죠. 그래서 니네 학교 그 미래엔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 긁어온 거거든. 너무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 이거는 어느 지점에서 좋은 자료라고 느끼느냐, 직권의 층상 구조를 보여주는 시각 자료 중에서 되게 생소해. 애가 생긴 게 생소하다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생소하냐, 가장 안쪽에 있는 저 C에 해당하는 구슬이 일단 뭐인 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형태가 생소하기 때문에. 저게 뭘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공부가 될 만큼 됐었으면 내 핵이 될 수밖에 없겠네라는 걸 생각은 할 수 있었겠죠. 혹시나 자칫 잘못해서 바깥층의 외핵과 멘트를 착각을 했으면 얘는 틀릴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안쪽을 저렇게 내핵이라는 걸로 올바르게 판단을 했다면 순차적으로 멘틀과 외핵과 내핵 순서로 층상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일단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서 보기 기억은 역시 또 뭐야? 이런 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 저런 거 교과서가 좋아하는 문장이야. 교과서가 좋아하는 문장. 참고서에는 잘 다루지 않는, 참고서에는 잘 담기지 않는 시중 참고서 뭐를 갖다 봐도 이런 멘트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겉부분은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를 지각이라고 부른다. 굳이 과학책에 실어야 되나 싶을 만큼 당연한 얘기여서 시중 교과서, 시중 참고서에는 잘 안 다루는데, 하지만 교과서에는 분명히 저 문장이 통째로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출제 소재로서는 당연히 낼 수 있다. 교사들이 좋아한다. 교과서에 저 문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시험지에 저 문장이 그대로 빼박으로 붙어서 나와도 그거는 우리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니은 이 그림의 구조도에서 보시면 저 층 중에서 유동성이라는 걸 가지는 권의 개수는, 유동성을 가진 층의 개수는 총 몇 개? 2개 맞아 아니야? 이건 자신있게 했어야 되는 거죠. 자신있게 예스가 되죠. 저기서 말하는 2개는 뭐랑 뭔데? 야, 여기서 말하는 2개 뭐랑 뭔데? 외핵이랑 멘틀이지. 좀 이제 조심성 없이 읽으셨으면 디귿 같은 것도 대충 했고 맞다고 했을 수가 있는데, 핵은 그렇죠. 약간 뭐 원자 폭탄, 원자 핵 이런 거 약간 연상되다 보니까 우라늄이랑 핵이 왠지 연결될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일단 니네가 공부하는 지구과학 교과서에는 확실하게 박혀 있어. 핵의 주성분은 철과 우라늄이 아니고 철과 뭐라고? 철과 니켈이라고. 그래서 있잖아. 멘틀 외핵 내핵 중에서 뭐가 직권 내부의 80% 부피를 차지하는 게 맞다. 이게 80%까진 맞아. 부피 80%까진 맞지. 다만 80%를 차지하는 게 외핵이 아니라 누구여야 돼? 멘틀이어야 돼. 그래서 A하고 B의 판단을 잘했어야 되는 거죠. 멘틀의 부피 비중이 80%인 게 맞죠. 그래서 멘틀은 A이기 때문에 2번의 답은 3번으로 기억은 니은으로 나와주면 됩니다. 적었어? (3번) 그림은 중위도 지방 어느 해양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에 기억 보기도 역시 시중교재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러나 교과서가 좋아하고 교과서가 사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혼합층이 가열이 되나요? 된다면 된다고 봐도 되겠죠. 근데 시중 교과서, 시중 참고서에서 잘 안 다루는 표현인데, 교과서에는 역시 명백하게 혼합층이 뭐가 된다라고 나와 있다. 가열된다고 나와 있고, 그것의 가열에 근원적으로 작용한 에너지는 명백히 뭐인 것도 팩트다. 태양 에너지가 그 가열에 근원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은 명백한 팩트다. 그래서 기억을 맞다고 해주시는 건 전혀 무리가 없고, 니은 맞아 안 맞아? 오, 그죠? 공부를 최소한도라도 했으면 최소한 혼합층의 두께 자체가 뭐에 비례한다는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뭐의 세기에 비례하니까? 두께가, 혼합층의 두께가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함으로 당연히 계절에 따라서, 기상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디귿 보기도 과한 거 인정할게요. 위 도표의 분석 대상이라 하는 거는 뭐 가리키는 무슨 단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닥 가리키는 겁니다. 해수.
그러니까 세 번째 보기는 디귿 보기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해수가 바닷물이 수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 이상이 맞느냐 아니냐. 오, 고개 저으신 분들은 그럼 올바른 숫자 알고 계세요? 몇 프로? 97.2%인데 너희들한테 저 정도까지 암기하라고 요구하는 건 일단 아니고 대충 보지 말자는 취지야. 대충 보지 말자. 대부분이니까 대충 99%라고 하면 맞겠지. 그건 아니거든. 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게 99%나 97.2나 뭐가 다른데라고 따진다면 개 차이 많이 나거든. 차이 개 많이 나는 거 맞거든. 그 1, 2% 차이에 의해서 80억 인구가 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일단 너무한 복이었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할게. 인정은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 니은 디귿에 그러니까 디귿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 해도 니은의 확신을 가지고 풀었고 리을도 확신을 가지고 뭐 했어야 돼요? 최소한 보기 리을은 확신을 가지고 맞다고 했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디귿이 걸리적거린다 할지라도 답은 나와야 됐어야 된다고. 이건 올바르게 풀었다면 답이 몇 번으로? 4번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맞지? 리을이 너무 강력한 킥이었단 말이야. 저 보기 구조에서는. 객관식 시험의 구성이라는 건 특히 기역, 니은, 디귿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라는 건 다 저런 식의 접근이 일정 부분 허용이 될 것이니까 혹시나 또 실제 시험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얼타지 말고 최대한 비빌 걸 최대한 영리하게 잘 비비고 와주시면 되겠다. 04번부터의 유형이 좀 이제부터 악랄하죠. 그러니까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급격하게 낮춰버리는 백모 고등학교 특유의 이제 출제 유형인데 최대한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그 학교 문제보다 아마 이게 더 더러웠을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야! 지금부터 이런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항상 무조건 다 오늘 이 종이 버리지 말고 오답노트 잘해서 잘 저장하고 있어야 돼. 기억해야 돼.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멘트, 교과서가 사랑하는 멘트, 근데 시중교재에 잘 안 나오는 멘트. 그래서 학교 선생들이 분명히 학교 시험에 출제를 한다면 이게 뭐지? 우기고 싶은데 우길 수는 없는 그런 거.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 당연한데 객관식 시험에서 아예 준비 안 된 상태로 보게 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사실 명제로 받아들인다.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당연히 뭘 동반한다? 에너지 흐름을 동반을 해야 된다. 일단 04번 맞추신 분. 다 틀렸어요? 한 명 맞췄네. 이제 이 유형의 재미는 뭐냐면 맞췄어도 내가 생각한 보기가 진짜로 맞았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거든요. 풀다가 테스트 치다가 중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두 번째 보기에 대해서 조력 에너지의 근원은 지구와 달 사이 인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굉장히 저것도 치사한 보기 이거 내가 인정을 할 건데 개 치사한 보기야. 왜 두 번째 문장이 틀렸어? 지구와 달이라고 하는 천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초거대 천체의 영향권에 들어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태양의 영향권에 들어있으니까 실제로 교과서의 표현이 그렇단 말이야. 조력 에너지의 근원은 지구와 달이 아니라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거든. 알겠죠? 꼬아도 어쩔 수가 없다. 생각을 해봐라. 나라고 이런 걸 하고 싶었겠나? 세 번째 문장.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의 30%가 우주로 반사가 됩니다. 라는 거는 있잖아. 배경 지식이 있어서 풀었어도 솔직히 괜찮은 것 같아. 배경 지식이 있어서 풀었어도 괜찮다고. 작년에 중학교 3학년 때도 아마 하셨을 거고 지금도 하고 계실 거 그거. 지구 전체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을 때 다 들어오지 못하고 일부가 어떻게 된다? 일부가 대기에 반사되고 지표에 반사돼서 실제로 들어오는 분량은 전체가 100이라고 할 때
들어오는 물량은 실제로는 70밖에 없다. 뭐 그런 배경 지식이 있었으면 더 좋았던 문제이기는 한데 있잖아. 설령 그런 배경 지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림에서 힌트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림에서 힌트 많이 주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도 반사되는 태양 에너지도 둘 다 동일하게 자릿수가 10의 몇 승으로 맞춰져 있어. 둘 다 10의 16승으로 동일하게 자릿수가 맞춰져 있잖아.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비교하려면 똑같은 저 자릿수 10의 16승, 10의 16승은 무시하고 나는 뭐랑 뭐만 비교하면 되는데 17.3이라는 숫자랑 5.2라는 숫자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7.3과 5.1을 비교하면 30%약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적어야 되는 거죠. 야, 5.1을 기준으로 3배를 뻥튀기 하면 15.6이 나오고 이거의 비율이 정확히 33.33333 이렇게 갈 건데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분모가 살짝 더 커졌으면 숫자는 더 작아지겠지. 진짜 근소하게 작아지겠지. 대략 30에 걸리겠지? 어쨌든 앞으로 저런 문장도 사실 명제로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 좋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트라우마 비슷하게 기억에 강하게 각인이 되면 실제 시험에서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성공적으로 점수를 획득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 표층 해류를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이 태양 에너지다 라는 문장은 맞아 아니야? 서지승 맞아 아니야? 맞아 씨. 4번 문장은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동그라미 쳤어야 돼. 표층 해류라는 거는 수면 근처에 일어나는 물의 흐름을 말하는 거 아니야? 수면 근처에 발생하는 물의 흐름을 말하는 건데 수면 근처에 발생하는 물의 흐름은 죄다 바닷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 바다바람에 의해서. 그럼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김희연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이 뭔데?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 뭔데? 에? 비염?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이 뭐냐고? 그래, 태양이라고. 방학에 혹시 해외여행 가시는 분? 어디 가는데? 일본? 하필 엄청 더울 때 가네. 나머지는 안 가? 심심하게 사네. 5번째 문장. 5번째 문장도 자신감을 가지고 동그라미 쳤었어야 된다. 쳤었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된 열,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된 열을 뭐라고 하냐면은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라고 합니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하고 이러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실제로 어떤 에너지의 근원인 것이 팩트다.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인 것이 팩트다. 양이서 적어라. 설령 앞쪽 보기들이 개 같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보기만큼은 그러니까 이 단원의 존재 이유 자체가 어쩌면 마지막 보기잖아. 지구 내부 에너지의 일부는 조력 에너지로 전환이 저 세 개의 에너지원은 서로 간에 반드시 뭐가 안 돼야만 된다고? 전환이 절대 안 돼야만 된다고. 서로 간의 역할이 완벽하게 독점적이라고. 그래서 맞는 보기의 개수는 저렇게 4개. 답을 5번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였고 5번도 이제 선 존나 많이 넘긴 했죠, 솔직히. 일단은 5번의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제가 해설을 못합니다. 부연 설명 못합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미래엔 교과서 쓰는 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저 멘트 역시 내가 어디서 창조했거나 어디서 엉뚱한 출처에서 긁어 온 게 아니고 니네 교과서에 저 문장 그대로 다 들어가 있거든. 둘 다 외우시면 돼. 삼각주, 점토진흙, 그리고 선상지, 강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근데 이제 실제 학교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까지 치사하게는 안 나올 거고, 나와봤자 삼각주라는 단어랑 선상지라는 단어가 어떤 권과 어떤 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뭐 그 정도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정도는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겠죠. 삼각지, 선상주, 삼각주, 선상지. 둘 다 저기 서술되어 있는 문장 보면 빼박으로 뭐와 뭐 사이의 상호작용이야? 당연히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지. 이런 기억들 하나하나가 강렬하게 각인이 되면은 실제 시험에서 선상지 삼각주가 갑자기 왜 나오냐? 이런 안타까운 반응을 안 일으킬 수가 있을 것이다. 3번 문장은 아까랑 대동소이하죠. 거의 비슷하죠. 전환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용모 과학 1등급 받으신 분 용모 국어 1등급 받으신 분, 오, 수학 1등급 받으신 분, 좀 치네. 액체물, 수증기, 잔멸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마지막이 아니고 잠깐 정리하고 쉬는 시간 뭐 간단하게 한 번 더 드리고자 하는데, 자, 액체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과정을 좀 격식 있게 표현해서 뭐라 그래? 증발이라 그래. 물이 올라가는 거는 기화라고 보통 안 불러요. 예. 그러니까 물이 아닌 일반적인 액체가 올라가는 건 기화라고 해도 되는데, 물은 좀 특수하게 취급을 해줘야 되는 놈이라서 물의 기화가 증발이다 뭐 그러면 맞는 얘기고, 수증기가 액체물로 바뀌는 거 좀 격식 있게 표현해서 뭐라 그래? 저거를 응결이라 그러거든. 증발할 때, 응결할 때 액체물이 이런 한여름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뭐 콘크리트 위에, 그러니까 도로 위에 물 같은 거 뿌려놓으면 증발하잖아. 이유가 뭔데? 왜 뿌리는데? 증발시키면서 주변의 열을 뭐 하라고? 조금이라도 흡수하라고. 그래서 증발이라는 현상은 잠들어 있는 열이다. 그래서 잠열인데 그 잠열을 뭐 하면서 올라가면 된다? 흡수하면서 올라가면 되고, 올라간 수증기가 다시 액체물로 바뀌면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잠열을 주변에 뭐 하면 된다. 그것이 과학적 팩트다. 잠열을 주변으로 방출해주면 된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 문장, 저 문제에서 보기 4번, 보기 4번째, 보기 5번째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은, 6번 맞추신 분. 근데 이거 맞춘 건 좀 대박이긴 한데. 왜 맞춘 게 대박이죠,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권역별 탄소 순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숙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기를 지워 나가다가 한 4, 5번째쯤에서 걸렸겠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거 뭐지 하고. 에? 아닌 보기들을 지워 나가는데 아닌 보기가 너무 뭐다? 아닌 보기가 너무 많더라. 6개가 있는데 6개가 다 아닌 보기라는 게 과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시험인가? 아니죠.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시험이고, 가능한 옵션 중에 지금 0개가 있잖아. 옳은 보기 개수가 0개가 있다고. 실제로 저 옵션이 그리고 지금 사용이 돼버렸다고. 이 문제에서 다 틀렸거든. 이거 다 틀린 거를 바로 정리해 주기 위해서 탄소 순환은 진짜 이거 한 번만 딱 정리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각각의 장소에서 탄소가 어떤 형태로 정리하는지 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직권에 존재하는 탄소 뭐라 그래요? 부르는 버전이 좀 다양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탄산칼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탄산칼슘이라고 부르거나 조금 줄여서 탄산염이라고 부르거나, 탄산염 성분의 돌덩이다 그래서 석회암이라고 부르거나, 경우의 수가 참 많기도 하다. 석회암이라고 부르거나,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 이것들로 존재하는 99%의 탄소가 직구 전체의 탄소의 99%다. 직권 전체의 탄소 99%가 현재 실제로 어디 저장돼 있다? 직권에 저장돼 있는 것도 맞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 다 동의어란 말이야. 동의어. 이 문제의 포인트 되는 보기 중에 하나가 아마 저거였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 중에는 석회암만 있는 게 아니고 뭐를 같이 포함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 석유와 석탄과 같은 생물체의 유해가 죽어서 만들어진 화석 연료의 분량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 뭐 있어?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 뭐 있어? 아무나 그냥 이산화탄소. 근데 하나 더 알아야 돼. 뭐도 있어? 메테인이라는 게 있어. 수권에 존재하는 거 알아야 돼. 수권에 존재하는 거 뭐 있어? 탄산 이온이라고 있어. 탄산 이온. CO3 E-라고 보통 적어. 탄산 이온 CO3 E-. 생물권에 존재하는 건 뭐겠냐? 당연히 유기물이겠지. 그래서 수권의 탄산칼슘 아니고 기권의 탄산이온 아니고 분포량 가장 많은 건 직권이고 유일한 형태 석회암 아니고 화석연료가 있으니까 물이 돌 때든 탄소가 돌 때든 물이 순환할 때든 탄소가 순환할 때는 무조건 에너지 흐름은 동반이 돼야 되고, 앞쪽에 깔린 보기들이 워낙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던 애들이다 보니까 마지막 보기는 솔직히 평이한 보기지만 판단이 잘 안 됐을 수가 있는데, 탄소가 광합성이라는 현상은 생물권의 탄소를 기권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걸 어디로 돌리는 거야? 기권에 있는 거를 생물권으로 돌리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지.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이 옳지 않은 아주 괴상한 문제가 되었다. 현재 뽀시락거리지 마라 씨. 아, 샹. 뭔데 그거? 찐득이야? 먹어도 왜 저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 먹지? 07번. 07번의 첫 번째 보기 같은 것도 역시 뭐다? 시중교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러나 교과서가 사랑하는 그런 표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과학적인 내용인가? 굳이 과학책에 넣어야 되나? 그런데 교과서는 굳이 넣는단 말이야. 지구에서는 당연히 매일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겠지.
근데 또 당황하지 말라고 한번 넣어봤고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말라고. 두 번째 보기는 무조건 틀렸다고 돼야 되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소기관은 마이토콘드리아 아니고 어디니까? 엽록체고. 세 번째 문장도 지금쯤이면 다음 주부터는 일단 자신감 생겨야 돼요. 황사는 명백히 직권과 기권 사이 상호작용이 맞습니다. 네. 네 번째 보기는 말을 얄밉게 하는 보기가 아니라 고급지게 하는 보기야. 저 정도는 괜찮아. 저 정도 문항, 저 정도 문장을 가지고 비난을 할 수는 없어. 저거 좋은 문장이야. 세포소기관 중에 엽록체는 지구의 탄소 순환 과정에 당연히 기여를 하지. 광합성을 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 지금부터 완벽하게 팩트, 완벽하게 사실인 보기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는 건 일종의 도미노 효과라는 게 있어요. A가 B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B가 C에 주는 영향으로 C가 D에 주는 영향으로 계속 건너 전이가 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문장 당연히 맞는 당연한 팩트. 일곱 번째 문장 먼저 할게. 화산가스의 방출은 기권의 탄소 함량을 증가시키겠지. 왜 증가시키지? 화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 성분 중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으니까. 야! 꼬시락거리지 말라고. 제일 비중 높은 게 뭐야? 수증기인데 이거 있잖아. 줄임말 좀 유치하고 말 안 되는 줄임말 한 개 적어봤단 말이야. 화산가스에 존재하는 기체들의 비중, 기체들의 분포 순서, 순위. 이거 혹시 보신 기억 있어요? 없어요? 서륜 조화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외우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줄임말을 얘기하면 줄임말을 기억하더라고. 내용을 기억 안 하고. 약간 느낌 무슨 느낌 드는지 아냐면 무슨 느낌 드는지 아세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외워라. 화산가스에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거 일단 뭐 수증기. 2순위 누구? 3순위. 4순위가 이산화 황이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저기에 여섯 번째 문장 엘니뇨 라니냐는 저번에 그 얘기 그대로 했을 거야 아마. 저거는 2학기의 메인 테마다. 2학기의 메인 주제다. 2학기에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어질 아이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1학기 시험 보면은 그냥 뭐만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암기만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그냥 명백하게 뭐와 뭐 사이의 상호작용이기만 할 뿐이다. 수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기만 할 뿐이다. 08번. 저 개인적으로 뭐 이것 정도면 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야! 오시락거리지 마라. 먹을 거면 지금 빨리 다 털어. 그림의 중앙에 나와 있는 대륙이라고 하는 게 어디 가리키는 거예요? 아프리카. 근데 솔직히 이거는 우길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봤을 땐 여기가 중앙인데 이지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근데 설령 저기를 가리켜서 아시아가 대상 대륙이 된다 해도 아시아를 가리키는 거거든, 동아프리카를 가리키는 거든, 어차피 얘는 틀렸어. 애초에 동아프리카에는 뭐가 없으니까. 얘가 없거든. 없다고. 섭입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자면
수렴형의 종류는 크게 보면은 뭐랑 뭐로 쪼갤 수 있고 섭입대라는 거랑 충돌대라는 걸로 쪼갤 수가 있고 섭입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렴에 참여하는 판 중에 최소 하나에 뭐가 끼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 해양판이 끼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 해양이 수렴하거나 해양 대륙이 수렴하는 경우에 섭입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대륙과 대륙이 수렴하는 경우는 섭입이라는 현상 없이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구겨지고 마는 거기 때문에 섭입이 발생하지 않는데 섭입이라는 게 뭐야? 섭입이라는 게 밀도가 뭐한 판이 비교적 밀도가 높은 판 아니면 낮은 판 비교적 자신의 밀도가 비교적 높은 판이 비교적 밀도가 더 뭐한 밀도가 비교적 낮은 판을 대상으로 뭐를 하는 거죠? 구타를 하는 거죠. 구타. 너를 뭐 하면서 박살 내면서 나는 밑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현상을 섭입이라고 하고 네? 섭입이라는 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로 대륙판이겠지? 밀도 낮은 애가 파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괴가 되는 과정에서 뭐가 유출이 될 것이고 마그마가 유출이 될 것이고 저 마그마의 유출에 의해서 위쪽에서 무엇이 발생하게 된다? 화산 폭발이 발생을 하게 되는 원리. 그래서 여기 해양판이 최소 하나라도 끼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지형들 화산 있습니다. 화산 있습니다. 또 뭐도 있을까요? 뭐도 있습니다. 해구가 있습니다. 해구. 섭입이 일어나는 입구 지점 여기 말하는 거야. 섭입이 일어난 입구 지점 저걸 뭐라 한다고? 해구라 한다고. 만약에 저렇게 사람의 눈을 위에 갖다 놨다고 가정을 하고 저 판의 섭입을 위에서 바라본 그림을 그리면 밀도가 다소 높은 판이 밀도가 다소 낮은 판을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때 저 해구, 저 곡선이 해구야. 이 곡선 형태의 해구와 나란하게 배열되는 화산섬의 이름, 저 곡선 라인과 나란하게 연속 배열이 되는 화산섬의 이름, 연속된 화산섬의 배열, 네 글자로 뭐라 그래? 호 모양의 섬들의 배열이라 그래서 호상열도라 그래. 제발 오늘 들은 거 그대로 집에 가서 남을 사람 아니라면 집에 가서 30분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다시 복습 좀 해봐봐. 가성비 있게 좀 살아봐. 그리고 수렴형 경계에서 해양판이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뭐가 된다 했다. 정리 여기까지는 다 했다. 해양판이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섭입이 일어난다 했다. 마찬가지로 수렴에 참여하는 두 개의 판 중에 최소한 하나에 뭐가 끼어 있으면 최소한 하나의 대륙판이 끼어 있으면 그때 발생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해져 있는 지형도 있는데 수렴형 경계에서 최소 하나의 대륙판이 끼어 있으면 그때 동반돼서 발생하는 지형이 뭐라고? 땡땡땡땡 무슨 산맥? 습곡산맥이라고 나오면 돼요. 습곡산맥. 해양판은 대륙판에 비해서 부피가 작기 때문에
부딪혀봤자 습곡산맥까지 떠오를 정도의 부피가 없는데 대륙파는 부딪히면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섭입과 습곡이 동반된 대륙과 해양이 수렴함으로써 만들어진 습곡산맥의 대표적인 사례 어디에 있는 남미 페루에 있는 무슨 산맥? 안데스라고 하는 산이 여기 나와야 되고 안데스 산맥은 실제로 화산도 터질 수 있는 습곡 산맥인데 반해서 비교군 대륙이 수렴하기 때문에 아무리 커다란 습곡 산맥이라고 해도 단 하나의 마그마도 유출되지 않은 매우 안정한 습곡 산맥 이름 히말라야. 이 문제에 너무 시간 오래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동아프리카 섭입대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 대체해야 되는 표현 여기서 뭐다? 동아프리카 섭입대 아니야. 동아프리카 열곡대야. 열곡대. 지진대와 화산대는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의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맞죠?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한다고 하면은 한국과 일본의 지진 발생 빈도가 비슷하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두 번째 보기도 순수 창작인데 저것도 괜찮게 잘 만든 보기라고 생각해요. 지진은 대체로 화산과 함께 일어난다. 맞아 아니야? 명백히 아니야. 명백히 아니야. 만약에 지진과 화산이라는 두 단어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그건 맞아. 화산 없이 터져 있는 지진이 세상에 있어 없어? 있어! 존나 많아. 화산 없이 터지는 지진 존나 많아. 근데 화산은 일반적으로 터지면 뭐가 같이 동반된다고? 지진같이 동반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솔직히 과학은 아니고 되게 국어적인 해설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국어적으로 일단 틀렸고요. 세 번째 문장 지진 활동은 습곡산맥의 형성과 비교했을 때 시간 경과가 더 짧다. 뭔 소리냐? 지진이라는 건 겪어보신 적 딱히 없으시겠지만 터지면은 경과 시간 기껏해야 1분 이내입니다. 보통 몇십 초 이내에 다 끝나요. 몇십 초 이내에 건물 다 무너지고 지각 다 파괴되고 엄청 난리가 난다고. 습곡산맥은 이것도 2학기 때 나올 내용이긴 한데 하나 만들어지는데 최소 억년 단위 걸려. 최소 억년 단위. 시간 스케일을 비교할 바가 아니야. 더 짧은 거 당연히 맞아. 습곡산맥은 몇 억 년이 걸려. 수억 년이 걸려. 적어! 지진과 화산은 판의 경계 부분에서만 아니죠.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경우 있죠. 분명히. 그렇게 많진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대체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하면 그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이 쓰레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9번은 별로 뭐 말장난도 그다지 많이 안 했고 장난 많이 안 했고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너 이거 외웠어 안 외웠어? 아주 솔직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었다고. 맞췄어야 됐다고 생각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맞춘 사람 굿. 근데 이제 이런 문항 이런 유형의 묘미죠. 내가 고른 보기가 진짜 다 맞았나? 먼저 첫 번째 보기 이 해당 경계 이름은 보존형 맞아 아니야? 아니지. 뭐로 대체해야 돼? 발산형으로 대체해야 돼. 나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주에도 요 단면 그렸던 것 같거든.
저기에서 가운데 V자로 움푹 패여 있는 여기 이 지형 뭐라 부른다고? 저거를 해령이라 한다고? 열곡이라 한다고? 저거를 열곡이라고 한다 했고, 해령이라는 거는 가운데 골짜기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리키는 단어라고? 양쪽에 올라온 봉우리를 해령이라고 한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두 번째 보기에 발산형 경계잖아. 발산형 경계니까 이 경계에서 열곡이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열곡대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 아까 어디서 들었던 거네. 어떤 대륙? 어떤 대륙? 동아프리카라는 대륙에 있는 열곡대라는 게 있었어. 요 그림 하나만 있으면 열곡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시간 지나면 저 자리에서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뭐가 올라올 거니까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이 멘트 중요하죠.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딱딱하게 굳으면 그게 곧 뭐다? 그게 곧 새 지각 아닙니까? 새 지각. 맞지? 저렇게 만들어진 새 지각이 아주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지형,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저거를 열곡대지라고 부른다. 열곡대지라고 부른다. 줄임말로 열곡대라고 부른다. 열곡대는 말 그대로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지형을 가리키는 것이 역시 맞다. 발산 경계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화산 활동 동반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해서 뭐가 올라오니까 아래에서 새 마그마가 올라오잖아. 마그마가 지표 노출된 거 그걸 뭐라 그러는데? 그걸 화산이라 한다고. 마그마가 올라오잖아.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화산 동반이 되는 게 맞다고. 서지승, 신발 지진이 터지려면은 뭐가 일어나야 돼? 몰랐으면 적으시면 될 것 같아. 신발 지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섭입이 먼저 선행돼야 돼.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섭입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양에서 마지막 보기.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맞아 아니야? 아니죠. 누가 봐도 뭐 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죠. 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의 이름 뭐라 그래? 백마인가요? 마두역 아닌가? 뭐 마두, 백석, 그지? 마두역이라 치자. 마두역에서 한 칸 더 가면 무슨 역 있어? 정발산역 있죠. 정발산역. 뭐 암기에 도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써봐. 정발산. 이 드립 어제 1시에 한번 쳤더니 정발산이 산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던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이 동네 토박이도 아닌데. 혹시 가보신 분? 올라가 보면 뭐 그냥 언덕 수준이라던데, 언덕.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거 있었거든요, 어릴 때. 9월산이라고. 어... 10번. 역시 좋은 문제였는데, 자, 첫 번째 문장 지금부터 뭐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 사실명제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연약권 내 상하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뭐가 발생할 것이다?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밀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무거운 게 밑으로 가벼운 게 위로 뜨면서 대류가 일어나겠지. 대류가 일어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겠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단 말이다.
방금 얘기한 프로세스는 머릿속으로 다 진행이 되셔야 되고 A를 무슨 경계라 그래? 보존형이라 그러고 B를 무슨 경계라 그래? 수렴형이라 그러지. 자, 그래서 10번 문제의 두 번째 보기는 얄미운 말인가요? 고급진 말인가요? 저거 정도면 고급진 말입니다. 대류 상승부에 해당하는 경계 없습니다. 상승부가 되려면 발산형이어야 되는데 보고 계신 그 종류가 뭐랑 뭐니까? 보존형과 수렴형이니까. 변환단층 발생하는 그림 있어 없어? 아까 했잖아. 있지? 있긴 있는데 뭐가 아니야? B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 네 번째 보기에 대한 설명을 이미 앞쪽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호상열도 맞죠? 호상열도에 관한 설명 맞죠? 네 번째 문장 완벽하게 맞는데 다 맞는데 어디만 틀렸어? 제일 앞자리가 틀렸죠. A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B라고 해야 돼. 수렴형 경계에서는 섭입 경계 따라서 호상열도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치? 여기가 바뀌어야지. 다섯 번째 문장. 판과 판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은 대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맞지? 다만 그 대류가 누구의 대류는 아니야. 왜 핵이 아니고 멘틀의 대류라고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보기도 괜찮은 고급진 표현입니다. 모두 신발 지진 발생 안 하는데요. 신발 지진에 대한 얘기 아까 안 했던 것 같으니까 다시 해볼게. 그러니까 수렴 경계에서 섭입형이 있고 충돌형이 있으면 이 중에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쪽은 하는 타입은 어디야? 충돌이야 섭입이야? 섭입이죠. 그러니까 역시 신발 지진이 터지기 위해서는 최소 하나의 뭐까지는 뭐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최소 하나의 해양판이 끼어 있어야 해양판이 다소 더 밀도가 낮은 판을 박살내고 내려가면서 저 깊은 저 아래쪽에 진원을 건드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충돌은 그런데 신발 지진이 안 일어나거든. 여기까지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나도 생각해. 충돌형 경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은 딱 어디까지냐면 중발까지는 일어나. 아, 팔 아파. 뭐? 발산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무슨 지진? 서지승, 발산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무슨 지진? 얕은 지진, 깊은 지진. 얕은 지진만 일어나. 천발 지진만 일어나. 보존형은 도 얕은 지진만 일어나. 천발 지진만 일어나. 알아주라 좀 씨. 자꾸 뭐 이렇게 떨구고 뭐 하는 거 봐서는 진짜 조만간 죽을 것 같은데. 시험 끝나고 일단 7월에 뭐 어떻게 스케줄 어떻게 할지 저도 옆에 사람이랑 한번 협상이라는 걸 해볼 생각이거든요. 협상. 월급이 원일 어차피 비율제이기 때문에 월급은 사람 수 따라서 받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몇 개월째 주 7일을 사실상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체력의 한계를 여실히 느끼고 있어서 일단 먼저 던지기를 한번 주 2일을 먼저 던져보고 먼저 센 걸 던져야지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 2일 가지고 주 2일 들으면 저쪽에서 존나 황당해 할 거니까 황당해 할 때 그러면 제가 좀 선심 쓰는 척 해가지고 주 4일까지 한번 양보해 보는 걸로. 이제 주일을 던졌다가 잘리면 어떡해? 그럼 뭐 집 내려가야지. 감사합니다 하고. 아니 솔직히 씨
여기서 지금 나 혼자 학년에 4개를 동시에 다 알고 있는데 말이 되냐? 아니죠. 아니 중2부터 고2까지 동시에 하는 인간이 미친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월급 인상. 11번 지진 범위, 깊이 범위.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보기는 얄미운 보기, 고급진 보기, 고급진 보기 맞습니다. 천발 지진의 깊이 범위를 알고 있었으면 이거는 뭐 그다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거고요. 천발 지진의 깊이 범위는 지표면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70km까지. 신발 지진은 몇 킬로미터 이상? 300km 이상. 따라서 첫 번째 보기가 뭐다? 맞는 얘기다. 중발 지진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니까? 70에서 300km 사이 범위니까 100km라고 하면 중발 지진 맞겠지. 두 번째 보기도 이제는 적응이 슬슬 되는 이런 게 교과서 스타일이구나, 이런 게 내신 문제 스타일이구나. O2 완자 같은 시중교재에서 별로 굳이 주목 안 하는데 굳이 그런 걸 끄집어내서 굳이 문제화하는 게 바로 어디구나? 그게 바로 내신 시험이구나. 겉부분은 직권에서의 물질 및 에너지 흐름에 의해서 당연히 계속 뭐 해야 된다? 지금부터 저거 사실 명제로 받아들인다. 에너지 흐름에 의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세 번째 보기 맞아, 아니야? 아니죠. 이산화탄소 수증기는 어디가 아니죠? 쇠설물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는 멤버죠? 아까 했죠? 어디요? 화산, 가스. 쇠설물은 뭐야 그럼? 쇠설물은 뭐야?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워낙에 강한 에너지가 주변으로 유출되다 보니까 주변의 돌덩어리들이 다 어떻게 돼? 분쇄가 돼. 박살이나 갈려 아주 곱게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박살난 분쇄된 돌가루들이 뜨거운 물과 섞여서 만들어진 슬러시 상태의 물질을 화산쇠설물이라고 하거든. 화산쇠설물은 그래서 들어가 있는 돌덩어리들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총 몇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 이것도 외우기 위해서 줄임말 한 개 만들어 줬던 적 있어. 진짜 레알이라고. 기억은 나냐? 그러니까 줄임말은 들으니까 알겠지. 내용이 기억 안 나지. 진화산, 재화산, 역화산, 암괴. 밑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순서. 그러니까 지금 필기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좋은데 하신 거 있잖아. 까먹기 전에 집에 가서 한 30분만 읽고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듣기로는 이번 6월 모평 국어 지문에 저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매질. 그럼 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뭔지 알지. 최소한 매질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알지. 그래서 지진파의 종류는 표면파를 제외하고 보면 크게 뭐랑 뭐가 있고 P가 S가 있고 P와 S가 있고 저들 중에 액체 매질은 외핵을 통과 못하는 건 누구야? 얘야. 외핵 통과 못함. (5번) 보기는 아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먼저 나왔던 것 같아. 히말라야는 절대 용암 분출이 없어. 발산 경계에서 새로운 체양 지각이 생성된다도 완벽하게 팩트야. 완벽하게 맞는 말이야. 저기 새로운 지각까지 알았는데 그 지각이 대륙 지각 아니고 전부 해양 지각인가요? 예, 맞습니다. 왜? 이거 아까 답 4번 나온 거 맞잖아. 답 4번 맞는데? 3개. 왜? 개수를 왜 셌어 방금? 11번에 4번 맞네. 대응을 해야 되는,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마음엔 안 들지만 이런 개념적인 물리 문제들도 한번 가지고는 와봤다. 가속도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이 물체의 원래의 운동 방향과 같으면 된다. 반대로 가면 된다. 같으면 된다. 그림 두 개 비교했을 때 A랑 B 비교했을 때 속도가 더 빨라지는 자동차는 누구다? 위에 거. A다. 왜? 뭐랑 뭐가 같으니까. 원래의 운동 방향과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니까. A는 속도가 다시 뭐 한다고? 빨라진다고 느려진다고? 빨라지고. 그러면 B는 운동 방향과 처음 방향과 뭐가?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 반대잖아! 속도가 그래서 느려진다고 빨라진다고? 느려져요. 이거 틀린 놈. 맞춘 사람. 오. 야, 니 뭐 했는데 답을? 어차피 나중에 보면 되는데 이거. 자, 12번에 그래서 2번에 틀렸죠. 가속도는 방향 구분을 명백히 하죠. 배경지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상식이잖아요. 가속도가 방향 구분이 된다는 그냥 기본 배경지식인 건데 설령 그게 없었다 그래도 사실은 역시 그림을 보고 추론할 수 있었죠. 가속도 방향이 한 개 오른쪽 한 개 왼쪽이네. 방향 구분이 되네 그럼. 그러면 아닌 거네.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말이야. 빨라지는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운동 방향의 반대로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네 앞에 문제들처럼 그다지 더럽다는 느낌이 없는 그냥 깔끔하고 정석적인 문제죠. 4번 가속도라는 물리량에 대한 명확한 데피니션, 명확한 정의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무조건 머릿속에 저장. 가속도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정확한 뜻이 뭐다?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그 자체다. 기선우 가속도 뜻이 뭐라고? 읽어봐. 단위 원 같은 소리야.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5번 너 확실하게 확고하게 틀렸지. 어디가 문제야? 미터 퍼 세컨드가 아니라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해주면 되잖아. (13번) 맞추신 분. 저희 죄송한데 맨 뒤에 분은 물리 문제 몇 개 맞으셨어요? 일단 여기서 2번 보기 말을 얄밉게 하는 보기야 고급지게 하는 보기야? 아주 고급지게 하는 보기야? 아니, 예? 그건 네 기준이 잘못된 거고 이 그래프는 일부러 4초까지만 잘라놨고 5초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잖아. 근데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각 시간에서의 속도값은 이미 나와 있죠? 1초에 9.8m per second, 2초에 19.6m per second. 즉, 각각의 시간 값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주면 되는? 곱하기 9.8씩을 해주면 그 지점에서의 뭐가 산출되는? 속도값이 산출되는 일정한 그래프인 거를 알 수가 있잖아. 5초에서의 속도는 그래프 밖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5초라는 시간에다가 똑같이 9.8을 곱해보면 어련히 뭐가 나오겠어? 5초 시점에서의 속도값이 얼마가 나오겠어? 49m per second가 나오겠지 확실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보기 1번은 간혹 가다가 계산형 문제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9.8이라고 하는 값을 반올림을 통해서 9.8이 아니라 10m per second 제곱으로 써도 된다고 허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뭐 9.8이 아니고 10으로 봐라 이런 얘기가 이런 반구 없잖아요.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얘기 다 떠나서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10이 아니고 9.8이니까. 그지? 답은 2번이고. 질량이 클수록 큰 가속도. 질량과 가속도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1도 없다. 저번에 키워드 슬로건 한 개 만들어 줬던 것 같아. 무슨 높이 무슨 시간? 같은 높이 같은 시간. 같은 높이 같은 시간.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전제가 깔린다면은 공기 저항이 없다는 전제가 깔린다면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질 때 내가 떨어질 때나 코끼리가 떨어질 때나 떨어지는 시간은 어떻다? 똑같다. 자, 4번 보기는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패스. 5번 보기.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여기를 정정해야겠네. 일정하게 유지된다. X 뭐라고 바꿀까? 근데 봐봐. 그 증가한다 해서 내가 지운 부분이 어디를 지웠어? 유지된다를 지웠지. 유지된다만 지웠지. 일정하게를 살려뒀지. 일정하게는 들어가도 돼, 안 돼? 돼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실제로. 증가하는 정도가 일정하다. 그거는 명백한 팩트가 맞아요. 육 6번은 뭐 당연히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가속도 방향,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얘기할 거 없고 14번은 뭐 인정할게요. 문제 자체가 쓰레기, 특히 네 번째 보기 개 쓰레기이긴 한데 근데 있잖아. 솔직히 내가 하는 거 말고 학교 수업 잘 들었으면 4번 보기 대답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해, 솔직히. 학교 수업에서 절대 그 과학자의 이름이 안 나와 언급이 안 됐을 리는 없거든. 중력이라는 현상을 가장 먼저 밝혀낸 과학자의 이름은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누구? 뉴턴. 야, 그래도 여기는 다행히 염장 지르는 사람이 없네. 토요일 7시에는 저거 가지고 진지하게 태클 거는 인간이 있던데. 첫 번? 에? 누구요? 윤찬. 지구와 달 사이에는 서로 미는 힘 아니고 무슨 힘? 당기는 힘. 근데 저게 뭐라고 댓글을 어? 저게 뭐라고 댓글을 아니 이거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이번 두 번째 보기 두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실제 운동 방향은 수직이냐. 이 그림에 바로 표기를 하자면 저기서 달이 경험하고 있는 중력의 방향은 어디 방향이라고 하면 되냐.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하면 돼. 지구 중심 방향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고. 이게 달이 경험하는 중력 방향이고 보고 계신 운동은 곡선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이에요? 눈 있으면 다 곡선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곡선 운동에서 곡선 궤적을 가지는 운동에서 어떤 시점의 운동 방향이라는 건 항상 그 지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접선 기울기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접선 기울기 방향이라고요. 뭐가요? 아니 뭐의 방향 그래? 운동 방향이. 그래서 운동의 화살표와 중력의 화살표 저렇게 둘 다 표시를 해보니까 두 번째 보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수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너무 맞는 얘기다. 너무 어울린다. 지금 수직이다. 세 번째 보기 또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 머릿속에 반드시 뭘로 저장? 사실명제로 저장. 등속 원운동 맞다. 저 운동 당연히 등속 원운동 맞다. 맞는데 물리학에서의 분류상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 맞다 아니다? 맞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게 무슨 말장난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살짝 여기서 망설여지는 게 왜 저게 가속으로 분류가 되는지를 물리학 관점에서 딥하게 얘기를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별로 그걸 지금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여기서 지정하고 있는 등속이라고 하는 저 표현 있잖아. 저거는 등속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등속력이야. 등속력. 속도랑 속력이라는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쯤 구분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속도, 속력의 본질적인 두 단어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뭐야? 방향 구분을 한다 안 한다지. 방향 구분 둘 중에 하는 게 누구야? 속도야 속력이야? 뭐라고? 속도죠. 여기까지는 적어 놓읍시다. 현대 물리학의 분류상으로는 어떤 운동이 가속도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변하거나 뭐가 변하면 되느냐면 속력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방향이 변하는 운동. all이라고 돼 있으니까 all이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야. 하나만 만족하면 되거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둘 중에 뭐가 변하는 거냐?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변하는 거.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 맞다. 만일 두 천체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멀어질 경우에 두 천체 사이의 중력은 지금보다 약해지는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서술하는 공식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반 우주에서 표현되는 방법이 뭐죠? 중력값 F는 일반 우주에서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고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두 천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주고받는 중력값은 서지승! 어떤 공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중력은 뭐 곱하기 이거 마치고 갈 생각이니까 대답 길어지면 뭐 어차피 내 손에는 MA 같은 중력상수 G 적으라. 체 사이의 거리. 그래 적으라고. 2 중력상수 G 곱하기 두 물체 사이의 거리 R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곱 M1, M2. 그러면 두 물체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두 물체 사이 중력은 약해지겠어 강해지겠어? 약해지지 않을까요? 약해지죠, 그죠? 왜 약해지죠? 수학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잖아. 뭐가 커질 거니까? 가 커질 거니까. 마지막 보기까지만 얘기를 마칠 건데 마지막 보기 달 표면과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값을 비교하면 대략 몇 분의 몇 정도의 격차가 납니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외우세요.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 값은 약 6분의 1 차이가 납니다.